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몫이거든요.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이 지금 없잖아요.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엄연히 있거든요. 직무만 정지됐을 뿐이지. 그렇지만 이게 헌재에서 8대 0으로 인용 파면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거리입니다.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순한 권한 대행이 아니고 진짜 대통령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현재 한덕수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다. 더 퍼스트 원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딴지를 걸고 오는 게 저 민주당이었잖아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이걸 그냥 빛의 속도로 정광석화처럼 만장일치로 인용해버렸네요.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임기가 끝나는 두 사람도 지금 여기에 들어갔다. 문영배, 이미선 말이죠. 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판관 지명, 임명권 있다고 단정 못해. 이거는 그야말로 억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윤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라면 이게 맞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살아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몫으로 남겨둬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아니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 와, 기가 찹니다. 헌법재판소가 자 4월 16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왕규 법chế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불과 8일 만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빨리 처리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이로써 한덕수 권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이 됩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종환 변호사가 낸 권한 대행의 대통령 목 재판관 지명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애매한 표현이죠.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 임명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애매한 모호한 어떤 판결을 했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번에 이 두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가 됐고요.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두 후보자가 가까운 시일 안에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시간만 끌면은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법적 효력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헌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적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 편향이 지금 드러난 가처분 인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임명 행위로 인해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어 만약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추후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결정을 브레이크 걸었습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망조가 들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좌익을 위한 헌재, 민주당을 위한 헌재, 정치재판소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만약에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판인데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임명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막말로 말이죠. 자, 이거는 그야말로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데요.
정말 좌파들이 정말 저 카르텔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우파는 그야말로 물러 터졌다 그러고요. 현재도 이미 이제 완전히 그들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까지도 저들이 가져가게 되면은, 대통령의 권력까지도 저들이 가져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터지겠죠. 엄청난 일이. 저는 그것을 우려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고려할 사항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부정선거 이슈도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이쪽에 지금 없잖아요. 계속해서 여론을 향해서 호소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라든가 당사자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 시간은 지금 다가오고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 부정선거 카르텔 속에서도 큰 스코어 차이로 이겼잖아요. 거기서 배울 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방대 활동이 진짜 중요하고, 트럼프는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자원봉사자가 수십만이 동원이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띄워줬대요. 변호사만 2만 명인가 자원봉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노력해서 진짜 부정선거를 막았다 그러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막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거나. 자, 이렇게 되면요, 저들이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 법원, 이런 것을 사유화하고, 정치재판소화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 나라가 너무도 위태롭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원인의 한 절반 정도는 법원에서, 헌법재판소 같은 이런 어떤 사법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말 결단과 강단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말이죠. 저들에게는, 저게 긁어 부스럼일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로 출마할 수 있는, 혹은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가요, 지금은 저렇게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저것이 자신의 목을 이렇게 조이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한 발 한 발 지금 출마를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큰 명분은 이런 것들이죠. 탄핵을 해 들어오면 가장 좋고, 탄핵은 저들이 안 할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건 안 하는데,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한 총리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끈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무조건 맞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그것만큼은 정말 마음이 듭니다. 다른 것도 뭐 마음에 드는 게 많지만, 이재명 같은 저런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게 한 총리의 신념이라 그러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같은 헌법재판소에 정말 더러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이번 대선이 되기 바랍니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